2016년 제2회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회차도 역시 제어공학에서는 답을 찾는 방법, 그리고 회로이론에서는 간단한 계산 문제, 그리고 글로 나온 문제 암기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61번 나이키스트 판정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 답은 3번입니다. 나이키스트 선도는 제어계에 오차 응답에 관한 정보를 준다가 틀렸습니다. 나이키스트 판정법은 오차 응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4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62번 그림의 신호 흐름 선도에서 y1분의 y2는 y1 입력이죠. y2 출력입니다. 입력분의 출력 전달함수 구하라는 얘기죠. 예, 신호 흐름 선도에서의 전달함수 구하는 방법 메이슨 공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예, 이 문제 나오면 이것과 똑같이 나와요. 예, 그래서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2번 1-AB의 3승분의 A의 3승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62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3번 페루프 시스템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예, 답은 4번입니다. 개의 특성 변화에 대한 입력대 출력비의 감도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말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4번 2차 제어계 게루프 함수의 나이키스트 선도의 특징이 아닌 건? 네, 답은 3번입니다. 나이키스트 선도에서 2차 제어계는 안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번 모두 불안정한 제어계이다. 네, 틀린 내용이죠. 네, 그래서 64번엔 3번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5번 다음과 같은 상태 방정식의 고유값 람다1과 람다2는? 자, 이 문제는 이 상태 방정식에서의 특성 방정식을 찾아내고 그 특성 방정식에 s를 대입하지 말고 이 람다를 대입한 후에 람다의 근을 찾아라. 예,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우선 특성 방정식 구해볼까요? 이 상태 방정식에서 특성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은 예, si-a는 0이다. 예, 이렇게 구했죠. 그런데 여기서 고유값 람다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래서 s 대신 람다를 넣어주는 거예요. 요 i 뭐라고 그랬죠? 예, 단위 행렬 1, 0, 0, 1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 A, 이 특성 방정식에서의 요 앞에 있는 행렬, 시스템 행렬이라고 했습니다. 얘가 A예요. 그래서 특성 방정식은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 람다를 이 단위 행렬에다가 곱해주면 람다 0, 0 람다가 되겠죠. 마이너스 저기 시스템 행렬 A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 얘를 계산을 해주면 람다 마이너스 1은 람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0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0 마이너스 3은 그냥 3이 되겠죠. 그리고 람다 마이너스 2는 람다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렬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특성 방정식을 찾아내야죠. 특성 방정식 AD 마이너스 BC는 0, 그죠? 얘랑 곱하면 람다 마이너스 1, 람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얘랑 곱하면 2, 3은 6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식을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자, 요거 두 개 곱해서 람다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2 람다, 얘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람다. 그래서 얘랑 계산을 해서 마이너스 3 람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 3은 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람다 제곱은 마이너스 3, 람다 마이너스 4가 돼요. 인수분해하면 1, 4.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리고 요 람다 앞에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4. 얘랑 곱해서 1이면 서로 더해주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람다 마이너스 4, 람다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얘가 0이 되는 람다의 근. 뭐죠? 람다는 4 또는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면 0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값 람다 1, 람다 2는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우선 이게 어떤 내용이고 왜 이렇게 찾아지는지 모르시더라도 특성 방정식, 이 상태 방정식 가지고 여기서 특성 방정식을 찾아내는 연습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65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6번 단위 계단함수 UT를 Z변환하면, 이거 Z변환표 암기하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답은 4번입니다. 단위 계단함수 UT를 Z변환하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 자, 여기서 참고로 또 한 가지 알고 가면, 단위 계단함수 U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 되죠. 이것까지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67번 그림과 같은 블록 선도로 표시되는 제역에는 무슨 형인가? 자, 이 블록 선도에서 보여지는 얘는 게르프 함수입니다. 네, 이 게르프 함수에서 이 S가 지금 S 1승이잖아요. 네, S 1승일 경우는 이 제역에는 1형 제역입니다. 답이 2번이 되고요. 만약 S의 제곱이 이 앞에 있으면 얘는 2형 제역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S의 3승이 이 앞에 있으면 3형 제역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7번의 답은 2번입니다. 이거 답 찾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68번 제어기에서 미분 제어의 특성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작동 오차의 변화율에 반응하여 동작한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미분 제어의 특성이라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69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최소 위상 함수의 상대 안정도는 위상각의 증가와 함께 증가되는 게 맞습니다. 커지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는 작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69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이것 또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0번 다음 논리회로의 출력은, 자, 이 논리회로에서 이렇게 생긴 거, 요 뒤에가 쑥 들어간 거, OR 회로죠. 그리고 뒤에가 판판한 거는 AND 회로입니다. OR 회로는 더해주는 거고 AND 회로는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력이 A, B. 그래서 여기서의 출력은 A 플러스 B가 되고요. A 플러스 B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B가 또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가죠. 이때는 AND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출력은 A 플러스 B에 B를 곱해준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보기에 얘가 없죠.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출력이 나왔고요. 얘를 정리하면 얘랑 얘랑 곱하면 A 곱하기 B가 되고요. 얘랑 곱하면 B 곱하기 B가 됩니다. 이 B 곱하기 B는 그냥 B로 나타내질 수 있어요. 이거 법칙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플러스 B로 정리가 되고요. 얘는 흡수 법칙에 의해서 그냥 B가 됩니다. 이거는 법칙을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답은 B가 되는 거예요. 왜 B가 되는지 이렇게 해설을 해 놨는데 그냥 이렇게만 암기하시고 가도 됩니다. 이게 흡수 법칙에 A 플러스 B 플러스 B는 B로 A가 흡수가 돼서 그냥 B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70번 문제 요거 흡수 법칙 하나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1번 V는 1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분의 파이 볼트를 복소수로 나타내면, 이 식은 순식값이죠. 순식값을 나타낸 식입니다. 이 순식값을 나타낸 식을 복소수로 나타내려면 우선 극좌표 형식으로 이 식을 변형을 시켜야 돼요. 극좌표 형식이 뭐냐면 우선 시료값, 시료값에 각도 표시하고 위상이 이렇게 들어간 식을 극좌표 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순식값에서 시료값 구하는 방법 뭐죠? 요 앞에 있는 최대값, 요게 최대값 자리라고 했어요. 이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눠주면 그게 시료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시료값 자리에는 여기 있죠. 100 루트 2, 요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눠줘서 요 시료값 자리에다가 넣고요. 그리고 요 위상, 각도는 이 각도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3분의 파이 이렇게 넣어주면 얘가 이렇게 약분되겠죠. 그래서 100의 각도, 이 각도를 의미하는 파이는 180도죠. 180도에다 3을 나누면 60도가 됩니다. 그래서 100, 각도 60도인 이런 극좌표 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복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야 되는데요. 어떤 작업이냐면 이 시료값은 그대로 두고요. 가로치고 코사인 세타, 요거 허수죠. J 사인 세타로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타 60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에 코사인 60도 플러스 J 사인 60도 이렇게 하면 복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 우리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만 우린 찾아내면 됩니다. 계산은 공학용 계산기가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코사인 60도, 그 코사인 0도, 30도, 45도, 60도, 90도까지 암기하고 계시는 분은
그냥 코사인 60도 2분의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분의 1 넣어주고요. j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 이거 알고 계신 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얘랑 얘랑 곱해서 50 나오고 얘랑 얘랑 이렇게 곱하면 j 50 루트 3 나온다는 거 요렇게까지 계산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방법 모르시는 분은 네이버 카페 전침을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는 복소수를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1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71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 순식값을 복소수로 나타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요거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여러분 요거 꼭 스스로 한번 쭉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 회로 이론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 요거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71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2번 인덕턴스가 0.5 헨리 저항 2옴의 직렬 회로에 30V의 직류 전압을 급히 가했을 때 스위치를 닫은 후 0.1초 후에 전류의 순시값 I 암페어와 회로의 시정수는 TS는 몇 초인가? 이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문제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인덕턴스가 0.5 헨리고요. 그리고 저항이 2옴을 이렇게 직렬로 연결시킨 후에 여기다가 직류전압 30V를 인가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스위치를 닫고 나서의 이게 스위치예요. 스위치를 닫고 나서 0.1초 후에 여기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본 게 있죠. 시정수는 뭐냐면 RL 직렬 회로에서의 그 스위치를 동작을 했을 때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전류고요. 여기가 시간입니다. 그럼 여기 흐르는 목표값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흐르는 전류값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0초에서 스위치를 딱 닫으면 전류의 값은 쭉 이렇게 됩니다. 이때 시정수는 뭐냐면 0부터 해서 목표값까지 올라가는데 목표값의 63.2% 여기가 전류가 100이라면 63.2%까지 즉 여기가 100이라면 63.2A가 되겠죠.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 그 시간을 시정수라고 합니다. 시정수. 이 시간을 구해라. 이런 내용의 문제입니다. 요거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공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전류의 그 0.1초 후에 전류의 크기 구하는 공식은 RL 직렬 회로에서의 전류의 크기 구하는 공식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암기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이 공식에다 넣어서 계산만 하면 전류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선 전압 30V 줬죠. 그래서 전압 30V. 그리고 저항 2옴 줬습니다. 그래서 2옴 여기다 넣고 가로 1-2 요거 자연상수입니다. 요거 우리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 공학용 계산기가 계산해 주는 거예요. 공학용 계산기 보면 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버튼 누르는 거 좀 어렵다 하시는 분은 네이버 카페 전침 올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계산한 거 사진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상수 누르시고 그 승에 마이너스 L 0.5분의 2 저항이죠. 2 곱하기 0.1초 후라고 했기 때문에 t 여기 시간이에요. 곱하기 0.1 하면 요 계산기에다 넣고 때리면 4.95A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런 회로에서 스위치를 눌렀을 때 0.1초 후에 4.95A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전류의 크기가. 그리고 시정수는 공식이 요거는 많이 나왔죠? 문제에서. 요거는 지금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시정수는 R분의 L. 여기 RL 직렬 회로에서의 시정수예요. R분의 L. R은 2옴이라고 했죠. 그리고 L은 0.5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계산하면 0.25초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정수는 처음 시작해서 0.25초 후에 이 크기가 전류의 그 우리가 목표하는 값, 그 값의 63.2%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전류의 크기 4.95, 그 다음 시정수가 0.25초, 이렇게 해서 7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외워야 할 공식만 암기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요거 계산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고학년 계산기가 해준 거예요. 그래서 RL 직렬 회로에서의 전류의 크기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C정수 구하는 공식 요 두 개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3번 다음 회로의 4단자 정수는 답은 2번입니다. 요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셔도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 문제인데 요거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A, B, C, D를 구해라 이런 문제죠. 자, 이렇게 임피던스가 이렇게 있었을 때 A, B, C, D A는 이렇게 가는 거죠. 1 플러스 Z2분의 Z1 그죠? B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Z1, C는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Z2분의 1 그 다음에 D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이쪽이 없죠. 그래서 Z2분의 0 이렇게 가야 되는데 1 플러스 0 나누기 Z2는 그냥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D가 1이 되는 거예요. 자, 얘 가지고 이제 위에 있는 애를 풀어보는 건데 자, Z1 위에서는 Z1 L로 줬죠. 그래서 얘가 오메가 L이 되고요. Z2는 여기가 Z2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C를 줬습니다. 그래서 얘는 J2죠. 2 오메가 C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대입을 해서 A, B, C, D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Z1을 여기다 놓고 Z2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쭉 정리를 하면 1-2 오메가의 제곱 LC가 나옵니다. 정리하면 요 굳이 뭐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필요는 없는데 정리하고 싶어서 이제 하는 도중에 좀 뭐가 막힌다 하시면 네이버 카페 전치무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쭉 쭉 정리해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는 그냥 Z1이라고 했죠. Z1. B는 이렇게 나오고요. C는 Z2분의 1입니다. 그래서 Z2분의 1은 J, 2 오메가 C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D는 1이고요. 그래서 답은 2번. A는 1-Z 오메가 제곱의 LC, B는 J 오메가 L, C는 J 2 오메가 C, 그 다음에 D는 1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 문제와 답만 암기해도 뭐 별 문제되지 않는 그런 문제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4단자 정수 이렇게 A, B, C, D 뭐 이렇게 죽어가면서 많이 했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은 해결하면 좋겠죠. 그런데 문제와 답만 암기해도 그렇게 별 문제 되지 않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3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4번 전압의 순식값이 다음과 같을 때 시류값은 약 몇 볼트인가? 자, 요 전압을 쭉 보니까 비정연파죠. 여기 사인 오메가 t 없는 애는 직류분이고요. 오메가 앞에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1이겠죠? 1이 있는 애는 기본파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앞에 이렇게 숫자가 붙으면 얘가 고조파입니다. 그래서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가 모두 있는 파형을 비정연파라고 하죠. 그래서 이 파형은 비정연파고요. 그래서 문제는 비정연파의 시료값을 구해라. 그 문제입니다. 비정연파의 시료값 구하는 공식 루트의 직류분의 제곱, 그 다음에 기본파의 시료값의 제곱, 그 다음에 각 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을 모두 더해준 값이 비정연파의 시료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직류분, 요 사인 파형이 없는 게 직류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기본파의 제곱, 기본파 시료값의 제곱. 시료값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요 기본파의 요 제일 앞에 있는 숫자가 최대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료값은 이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눠주면 시료값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 루트 2 나누기 루트 2의 제곱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각 고조파들의 시료값의 합. 자, 고조파 여기 3고조파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요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눠서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요거 계산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학년 계산기가 해주는 거예요. 고학년 계산기에 이거대로 천천히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때 비정연파 시료값은 11.6V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 역시 여러분 간단한 계산 문제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비정연파의 시료값 구하는 공식 요거 꼭 암기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5번 한 상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옴인 델타 부하의 대칭 성간전압 200V를 인가할 때 삼상 전력은 몇 와트이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부하 3개를 델타 결선으로 해 놓고 여기다가 선간 전압이라고 했죠. 여기다가 200V를 인가했을 때 여기서의 소비되는 소비 전력은 몇 와트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소비 전력 어떻게 구하죠?
I 제곱 곱하기 R로 구하죠. 예. 자, 그런데 이게 3상이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3을 곱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한 상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3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3개를 더해주면, 즉, 한 상에 소비되는 전력 곱하기 3을 하면 이 전체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을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 한 상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좀 알아볼까요? 예, 한 상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I 제곱 곱하기 R입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전류 I를 주지 않았어요. 자, I는 R분의 V, 오음의 법칙이죠? 그런데 그 R이 얘가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류에서의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는 임피던스죠. 그래서 교류에서는 요 I가 안 들어가고 임피던스 Z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크기 구하는 방법 뭐죠? 여기 임피던스 줬잖아요. 6 플러스 J8. 6이 실수. 복소수를 얘기하면 실수, 임피던스를 얘기하면 저항입니다. 저항. 요 8이 허수. 임피던스로 얘기하면 리액턴스예요. 그죠? 그래서 복소수에서 크기 구하는 거,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두면 그 허수의 크기를 구할 수 있잖아요. 임피던스의 크기 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실수, 저항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 분의 전압을 하면 임피던스 크기 분의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풀면, 자,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분의 V의 제곱 곱하기 R이 됩니다. 이 제곱을 분자와 분모에 다 제곱을 해주면 분모는 제곱하면 루트 없어지죠. 그래서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분의 V의 제곱 곱하기 R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해설의 식에서 요 단상 P의 소비 전력이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대입해서 풀어보면 전압 200 줬죠. 그래서 200의 제곱, 그 다음에 저항, 요 임피던스의 앞에 실수 부분이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6 저항, 그 다음에 요 분모 R의 제곱, 저항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 8의 제곱하면 단상 이쪽 부분에서 한 부분에서의 소비되는 전력은 2400W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델타 결선으로 3개의 부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3을 곱해주면 7200W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여기서의 전류 I는 이 상에서의 흐르는 전류죠. 그죠? 그런데 이 전류를 구할 때 요 임피던스 분의 전압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임피던스 분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전압을 우리 성간전압으로 사용을 했죠. 성간전압의 값을 그대로 대입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델타 결선이기 때문에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전압이 상전압과 같기 때문에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할 때도 전압을 이 성간전압의 크기, 즉 200V를 대입을 해준 거예요. 요 200V 성간전압이 즉 상전압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만약 이렇게 Y결선이다 하면은 요 전압의 크기는 달라지겠죠. Y결선은 성간전압과 상전압은 상전압을 비교하면 상전압은 성간전압보다 작지요. 얼마큼? 루트 3분의 1배만큼. 그래서 얘가 Y결선일 때는 여기 들어가는 전압은, 이 상에 걸리는 전압은 이 성간전압에 루트 3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성간전압이 200V라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200개 루트 3을 나눠준 전압이기 때문에 여기에 루트 3분의 200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Y결선일 때는. 그거 하나 유념하시고, 이 문제는 델타 결선이었기 때문에 성간전압을 바로 상전압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계산을 했다는 거.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75번에서 3번이고요. 요것도 그렇게 어렵거나 뭐 어려운 수학 공식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찬찬히 보시면서 한번 스스로 해결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6번 그림과 같이 R이 1옴인 저항을 무한히 연결할 때 A, B에서의 합선 저항은 이렇게 무한히 연결해 간답니다. 이때 여기 합선 저항. 답은 1번입니다. 이것도 예전에도 문제 나왔는데 암기하자고 했죠. 그죠? 그런데 이런 문제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저항이, 요렇게 달린, 무한히 길게 연결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즉, 요 밑에가 직선이에요, 그냥. 이런 문제는 요 저항에 숫자를 주기 때문에 요건 문제 풀 줄 알아야 되지만,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그냥 저항이 1이고, 이 문제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답만 암기하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요 밑에 해설을 쭉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무한히 연결돼 있다면, 여기까지만 저항을, 합성 저항한 부분을 그냥 합성 저항이라고 둬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요 무한히 엄청 길게 연결을 해놨는데, 그냥 요거 하나 더 연결해 놓는다고 합성 저항의 크기가 그렇게 뭐 크게 변하겠냐. 이런 내용에서, 얘를 합성 저항으로 보고, 요렇게 보고, 이 회로를 이제, 정리를 해서 합성 저항을 구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 문제는 그냥 암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이런 문제 나와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 요것도 똑같은 형식으로 푸는 건데, 얘는 숫자를 주기 때문에 푸는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제가 요거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이 문제는 답만 외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76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7번 삼상 불평형 전압에서 역상 전압이 35V, 정상 전압이 100V, 영상 전압이 10V라 할 때 전압의 불평형률은 전압 불평형률 정상분분의 역상분 이렇게 구한다고 했죠. 이거 공식입니다. 암기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나오는 이 공식 꼭 암기해 주시고요. 이 문제에서 정상분 100V 줬죠. 그리고 역상분 35V 줬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35 하면 전압의 불평형률은 0.3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7번 정말 간단한 계산 문제입니다. 요거 불평형률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78번 분포 정수 회로에서 선로의 단위 길이당 저항을 100옴, 인덕턴스를 200mH 했니? 누설 컨덕턴스를 0.5옴이라 할 때 일그러짐이 없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정정 용량은 몇 마이크로파라드인가? 자, 문제에서 일그러짐이 없는 조건이라고 했죠. 이 조건은 무해형 선로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해형 선로의 조건, 인덕턴스 곱하기 컨덕턴스는 저항 곱하기 정정 용량을 한 크기와 같다. 얘가 무해형 조건이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게 정정 용량이기 때문에 정정 용량을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R이 넘어가야겠죠. 넘어가면서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정 용량은 R분의 LG가 되는 거예요. 자, L 200mH hen이 줬죠. 계산할 땐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 누설 컨덕턴스 0.5옴 줬습니다. R은 100옴 줬고요. 얘네들을 이 식에다가 적용시키면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컨덕턴스 0.5 나누기 저항 100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 파라드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마이크로 파라드라고 했죠. 그래서 10에 6승을 곱해주고 단위에 마이크로를 넣어주면 답은 1000 마이크로 파라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네요. 이 문제 꼭 암기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 요 공식 꼭 암기해 두시고요. 요 공식을 그 정정 용량 기준으로 해서 해결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것도 꼭 스스로 한번 해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9번 시간의 함수가 이럴 때 라플라스 변환한 것은 어떤 것이냐? 답은 2번입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79번의 답은 2번.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0번 4단자 정수 A, B, C, D 중에서 어드미턴스 차원을 가진 정수는 우선 답은 C고요. A는 전압비입니다. 전압비. B는 임피던스 차원이고요. 임피던스 성분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C가 어드미턴스 차원. D가 전류비입니다. 요거 ABCD는 암기해 두시고요. 문제에서 어드미턴스 차원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C가 되는 겁니다. 80번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이렇게 해서 2016년 제2회 회로이론 및 제호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고 딱 책 덮으시면 안 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혼자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풀어보시면서 요거 하나 정도 알면은 이 문제는 완벽하게 이해가 되겠는데 이런 것들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시면 제가 이해될 때까지 설명드리니까요. 꼭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셔서 모르시는 것을 해결해 가면서 준비를 진행해 가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10번 4단자 정수 A, B, C, D 중에서 어드미턴스 차원을 가진 정수는 예, 우선 답은 C고요. A는 전압비입니다. 전압비. 예, B는 임피던스 차원이고요. 예, 임피던스 성분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C가 어드미턴스 차원. 예, D가 전류비입니다. 요거 ABCD는 암기해 두시고요. 문제에서 어드미턴스 차원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C가 되는 겁니다. 예, 80번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이렇게 해서 2016년 제2회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예, 여러분 영상 보시고 딱 책 덮으시면 안 되고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혼자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풀어보시면서 요거 하나 정도 알면은 이 문제는 완벽하게 이해가 되겠는데 이런 것들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거는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시면 제가 이해될 때까지 설명드리니까요. 꼭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셔서 모르시는 것을 해결해 가면서 준비를 진행해 가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